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르신,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자녀나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 입장에서는 낯설고 서운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지요. 평생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워낸 삶이 이제는 하나의 짐처럼 여겨지는 듯한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요양원만이 노후의 답은 아닙니다. 지금의 75세에서 85세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여전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집을 지키며 사는 분도 계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공동생활을 선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며 제2의 삶을 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찾고 싶다. 바로 그 마음이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해결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은 만약 내가 지금 75세에서 85세라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요양원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어르신 스스로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불행을 피하고 남은 세월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자식들이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는데 대화 끝에 슬쩍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요양원 알아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서운함이 스며들지 않으셨나요? 지금의 75세에서 85세 세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며 밤에는 자녀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셨죠.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니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만 남고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집안 식구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안 식구들이 저를 없애야 편하다는 말을 하네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참 씁쓸했습니다. 통계도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분 중 1분은 혼자 사십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숫자는 차갑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다정한 부모, 성실한 가장, 든든한 아내 남편이었던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는 현재의 나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70대, 80대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합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새벽 산행을 하시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온라인 강좌까지 듣습니다. 몸과 정신은 여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사회에서는 노인이라는 이름으로만 묶어두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결국 지금 부모 세대가 처한 현실은 단순합니다. 자식에게만 기대기에는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 버티려니 외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충분히 움직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미루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85세를 넘기고 100세를 향해 가면 건강과 환경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이상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늦기 전에 지금부터 나의 노후를 직접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도 거기 가면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안전하잖아요 라고 권유하죠. 실제로 요양원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끼니가 나오고 아프면 간호 인력이 곁에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으니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밥은 나오는데 내 입맛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규칙은 편리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요양원 생활은 분명 안전과 편리를 주지만 동시에 자유와 선택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언제 밥을 먹고 언제 불을 끄고 누구와 방을 같이 쓰는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체는 보호되지만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자식과 손주는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기 힘들고 요양원 동료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비슷해도 성격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고립감이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비용입니다. 보통 요양원 입소비는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한두 달은 감당할 수 있어도 5년, 10년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집을 정리해야 하고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안전을 위해서라며 권했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팔아 요양원비로 쓰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노후의 자유는 더욱 좁아집니다. 그러나 요양원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집을 고쳐 안전하게 지내거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은 분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원치 않는 길로 떠밀리게 되는 것이죠. 요양원의 현실을 살펴보니 분명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요양원이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대안들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그 가능성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노후 주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삶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가장 기본적이고도 익숙한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키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동네와 생활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떠납니까? 이 집에는 내 손때 묻은 물건들이 있고 함께한 기억들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상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선택은 바로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전과 돌봄이지요. 혼자 사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지면 큰일 아니냐는 걱정이 따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부분을 해결할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호출기가 있습니다. 작은 목걸이나 손목 시계처럼 착용하면 버튼 하나로 구조대가 바로 출동합니다. 방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요. 필요한 요일에 간병인이 집으로 와서 혈압을 재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 안부 확인 서비스는 정말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센터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택 생활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85세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주 3회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와주는 소중한 분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 이게 최고예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 외에는
필요한 만큼만 돌봄 서비스를 쓰면 되니까. 요양원처럼 매달 200만 원씩 고정 지출이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생활 환경이 너무 낡았다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집을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노인주택 보수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화장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문턱 없애기 같은 간단한 보수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 방식은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익숙한 이웃과 정든 공간에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요양원 생활은 답답하다면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버 공동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독립 공간을 가지고 살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도우며 지내는 방식입니다.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쓰고 거실과 식당은 같이 쓰는 구조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밥은 함께 먹을 수도 있고 각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괜찮은 분은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도우면서 기여하고 몸이 불편한 분은 대신 다른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 전화벨 울리는 소리조차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아침에 문을 열면 옆집 어르신이 마주 인사하고 저녁에는 같이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큰 병은 막아주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병인 외로움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새로운 관계의 탄생입니다. 친구도 생기고 때로는 제2의 가족 같은 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생일잔치를 해주거나 김장을 함께 담그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불가능했을 따뜻한 순간들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니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경비실, 공동급식, 청소관리 등을 나누어 내면 n분의 1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지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사는 만큼 성격 차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면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규칙과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고독보다는 가끔 부딪히더라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안정감이 훨씬 값집니다. 내 집에서 완전히 혼자 살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께 실버 공동주택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고 1층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저녁에는 동년배 이웃들과 영화 감상을 하는 삶. 마치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지내는 듯한 노후. 이것이 바로 요즘 주목받는 도시형 시니어 레지던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노인 아파트라는 개념을 넘어서 주거, 여가, 의료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은 독립적으로 쓰되 건물 안에는 헬스장, 도서관, 수영장, 심지어는 소규모 극장까지 갖춘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이 돌봄에 치중되어 있다면 시니어 레지던스는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활발하게 배우고 즐기고 싶은 분들께 안성맞춤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여기서는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동네일 뿐이에요. 또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녀, 손주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외곽 요양원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찾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 레지던스는 대중교통이 편리해 가족과의 만남이 훨씬 잦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지만 가족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는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비용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싸고 초기 입주 비용도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요양원 비용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편리함과 속도감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원형 시니어 마을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비슷한 또래 이웃들과 마을처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곳의 하루는 다르게 흐릅니다. 새벽이면 닭이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 나가 텃밭의 채소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산책길에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이웃이 길가에서 손을 흔듭니다. 오후에는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거나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이 쌓이면 어느새 노년의 삶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바뀌어 갑니다. 전원형 시니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자연 속 활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잡다한 도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혈압약을 줄였다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입니다. 전원에 혼자 살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지만 마을 단위로 꾸려진 시니어 주거는 다릅니다. 옆집 어르신과 서로 반찬을 나누고 아프면 순번을 정해 병원에 같이 가주며 필요할 때는 서로 텃밭 농작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옛날 농촌의 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셈이지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도심 레지던스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고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채소나 마을 공동구매를 통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연금 수준에 맞춰 알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도심에 비해 병원, 문화시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문화시설과 연계된 전원 시니어 타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부에 작은 의원과 복지센터를 두고 정기적으로 이동 버스를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만약 나는 도시의 소음보다 새소리가 좋다, 노후에는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원형 시니어 마을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 꼭 맞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제 자식도 키웠고 일할 곳도 없으니 진짜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새로운 방식이 바로 이동형 노후 생활입니다. 캠핑카를 개조해 전국을 여행하거나 소형 이동식 주택을 몰고 다니며 원하는 곳에서 며칠씩 머무는 시기지요.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입니다. 봄이면 남쪽 바닷가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강원도의 시원한 계곡 근처에서 머물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하며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 한 곳에 묶여 있지 않으니 계절마다 다른 풍경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이 끊이지 않습니다. 캠핑장, 여행지, 작은 마을을 오가다 보면 또래 여행자나 지역 주민들과 쉽게 어울리게 됩니다. 오늘은 전주에서 만난 친구랑 막걸리를 나눴다. 부산에서 알게 된 부부랑 다음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와 같은 경험들이 쌓이면 노후가 오히려 모험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도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고정 주거비가 없고 연금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초기 캠핑카 구입이나 개조 비용은 들지만 이후 생활비는 오히려 도시 아파트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중 몇 달은 캠핑카 생활, 나머지는 집이나 공동주택에서 지내기 같은 혼합형 모델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 모빌리티형 노후는 말 그대로 노년에도 모험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안정보다 자유, 고정된 집보다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보다 더 신나는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길을 보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적절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찾는 일입니다. 같은 75세라도 누구는 활발히 활동하고 싶고 누구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기준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 경제적 여력 매달 감당 가능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2. 건강 상태 스스로 생활 가능한지, 돌봄이 필요한지. 3. 성격 독립적 삶을 좋아하는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걸 즐기는지. 4. 가족관계 자녀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싶은지. 간단한 체크리스트처럼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인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은가? 건강상 방문 돌봄이 필요할까? 이렇게 자기 성향을 점검하면 어떤 길이 가장 현실적이고 행복한 선택인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지를 알아도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애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마음이 무너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택의 주인은 언제나 본인입니다. 고립되지 말고 연결을 만들라. 한 어르신은 경로당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곧 행복의 열쇠입니다. 멈추지 말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라. 취미든 봉사든 무언가에 참여해야 삶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82세에 글쓰기 동아리를 시작해 활력을 되찾은 분도 계셨습니다. 3가지 원칙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지키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하지 뭐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준비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85세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노후 준비는 마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75세의 방향을 잡으면 85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 어느 순간 불행한 노후라는 벽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중 어떤 길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나요? 내 집을 지키며 돌봄을 받는 길, 친구들과 함께 사는 공동주택, 도시 속 활기찬 레지던스, 자연과 여유의 전원마을, 아니면 자유롭게 떠도는 모빌리티형 노후.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나? 어디서 행복할 수 있나?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눈치만 보거나 남들이 다 가는 길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앞으로 10년, 20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85세 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